자, 동영 1회 파이널 동영 모의사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여기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는 표현은요, 달리 말하면 지적 도면에 경계선을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번 지적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3번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무슨 측량과 기초 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4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세부 측량을 실시할 때는, 이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을 실시할 때는 이 표현을 우리는 달리 표현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도면에 이렇게 경계선을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에 등록한다라는 것은 도면을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도면의 경계선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측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도면의 경계선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세부 측량에는 경계 복원 측량과 다음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우리 측량 파트에서 이 두 가지 측량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5.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국장이 검사한다라고 되는데, 국장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렇죠. 이 지문도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근데 그 검사는 원칙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거 하고, 또 하나 더가 지적, 그렇죠, 삼각점 측량 성과. 그래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 지문을 통해 가지고 검사 측량과 관련되는 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검사 측량은 성과가 나오면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다만 경계 복원 측량과 여기 있는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는 다 검사 측량을 하는데, 그때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만큼은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해가지고 4번과 5번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검사 측량과 관련되는 지문들을 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게 요즘 적부심사 파트에서 적부심사 자체만 가지고는
지문 5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문이 너무 한정적이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위원회가 따로 나오기도 하고 적부심사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근래의 패턴은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물어보는 게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지적소관청을 거쳐가 아니라 누구를 거쳐? 그렇죠. 시도지사를 거쳐. 그래서 제가 서술형 지문에서 거쳐 할 때 누구를 거쳐서 간다? 시도지사. 아주 중요 지문으로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 지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다음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G79다.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7일이다라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4번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 그렇죠.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 그렇죠?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G79다 할 때 이 구에 해당하겠다. 그죠? 5번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만 합니다. 그러면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좀 많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5번 또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의 유형을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지문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지문들을 그냥 어렴풋이 대충 정리를 해두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들이 이런 2번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3번. 자,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그렇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장이 결정하되라고 되는데 토지의 표시는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목에서 지목은 토지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사용 목적으로는 지목을 결정하거나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네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5. 이걸 지목 변경,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여기까지 딱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이 나타나 버리죠. 지번을 변경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번을 바꿔달라.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바꿔달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번 변경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지번 변경은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직권에 의해서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라고 되어 있다. 그죠?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4번 지문은 1번 지문하고 연결이 된다. 그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배워야 되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문구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에 등록하는 지역의 1ph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가 아니라 0.1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즉 최소 등록 단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지문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죠. 그때 반드시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결정하고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도 주의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에 의해서 지번 변경에 의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다만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5번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이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등록 단위를 우리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면적을 구해주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다? 0.1이죠.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얼마로 등록한다? 최소 등록 단위 값인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1번, 3번, 4번, 5번 지문이 다 중요 지문이죠. 근데 정답이 결정되는 지문은 상당히 우리가 평이한 지문에서 정답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 지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목은 일시적 사용을 위해서는 지목을 설정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런 지문을 틀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지문에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중간 지문이든 하나의 지문을 바라볼 때는 좀 정확성이 있게 지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2번 이런 지문들은요.
실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건데 뭐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2번과 같은 이런 지문이 정답으로 딱 결정되지잖아요. 오히려 수험생이 당황을 해요. 우리는 어렵고 구석에 있는 것만 중요한 줄 알고 막 암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2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올해 이제 지번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죠. 4년 동안 무려 안 나왔으니까. 1번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자, 지번에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말 나오면 합병에서는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만 분할에서는 별도의 신청하는 때는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거다. 그죠?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제 이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3번.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이렇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록하여 연구에 보존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연구에 보존한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 지문이죠.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5번 더 틀렸고요. 자, 그럼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이거다. 그죠? 첫 번째,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 이 표현이 지문에서 나왔을 때는 합병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할인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해도 소관청은 직권으로 우선해서 부여해준다는 거. 자, 두 번째, 지번은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거 암기할 때는 북서기본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다. 그죠? 결번대장. 그 다음에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따른다? 사업계획도. 이 지문부터 상당히 자주 나온 지문이죠.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별 조서에 따르되 이렇게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죠?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이 지문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지번 변경은 자,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사항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지문은 충분히 여러분이 4번 문제는 4번 지문 정답 체크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자, 5번. 역시 마찬가지 지목이죠. 지목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제가 지목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주의 당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수업 시에는 항상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 검토를 했는데 용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될 지목이 몇 가지가 있다? 예, 3가지가 있다 했죠. 이 3가지는 각각의 지문이 서로 크로스가 되어서 상당히 뭐한다?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용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임야, 이제 너무 들어서 임야, 그 다음 유원지, 그 다음 잡종지. 이 3개의 지목의 용도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딱 보는 순간 임야 하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모지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 토지의 용도와 지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여객 운수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죠. 여객 운수 터미널은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그죠?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주차장이다 했으니까 1번은 틀렸네요. 이렇게. 근데 언뜻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운수 터미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나오면 꼭 주차장 같은 느낌도 언뜻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2번. 저유섬의 원유 장소.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질문. 그죠? 주유소 용지에서 뭐 액화 석유,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수소, 자동차, 수소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 주유소 용지인지 눈치채는데 저유소와 원유 정선은 나오면 뭐하고 굉장히 헷갈린다고 했다. 그죠? 잡종지하고 굉장히 헷갈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주유소 용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온수, 약수, 석유류. 자, 온수, 약수, 석유류 이거 나오면 두 가지 지문이 필요하다. 그죠? 용출이냐, 운송이냐. 용출이라면 광천지, 운송 나오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다? 운송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광천지를 안 보면 이게 과연 뭔가요? 그러면 딱히 별도로 지목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이런 것도 뭐다 그냥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그럼 뭔데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들은 잡종지가 아니라 지목은 임야죠. 연왕골. 자, 연하고 왕골 하면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연, 왕골이 자생하게 되면 유지, 재배를 하면 답.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생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다? 유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연, 왕골이 재배가 되면 지목은 뭐예요? 그렇죠? 답.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 동영 1회차를 보면서 임야에 관한 용도, 유원지에 관한 용도, 잡종지에 관한 용도가 정확하게 정립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제 요약집을 펼쳐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야와 관련해서 한번 해볼까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했다. 그죠? 유원지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 했죠. 서로 일단 비교되는 것부터 암기하라 했다. 그죠?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수상경,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원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말과 관련되는 거.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인데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그죠? 근데 꼭 체육용지 같은데 유원지인 게 있죠? 그게 뭐다? 수영장이죠. 수영장. 이렇게. 그 다음에 낚시터, 그 다음에 유선장,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유원지와 관련해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잡종지도 첫 번째,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돌을 캐내는 곳과 흙을 파내는 곳은 비교되는 게 있죠. 뭐다?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운물 이런 거. 그 다음에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런 거 다 어디에 해당한다? 잡종지. 그 다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그죠? 폐차장 이런 거. 그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임야 유원지 잡종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용도를 반드시 저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도록 꼭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지문들을 이렇게 박스의 형태에 딱 집어넣거든요. 각각을 박스의 형태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임야가인 것을 고르세요. 여기에서 유원지인 것을 고르세요. 여기서 잡종지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각각의 지문들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서로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교차시켜서 지문을 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임야, 유원지, 잡종지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꼭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 이제 부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 서둘지 말고 제가 반드시 적어 놓고 문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 놓을 때 여기 적을게요. 차, 장, 천, 원. 그죠?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그죠? 하천, 유원지. 에이, 선생님, 이 정도는 제가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딱 틀리기 좋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주가 아니라 뭐다? 차.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 하천은 하가 아니라 천. 유원지는 유가 아니라 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꼭 적어놓고 문제 푸는 습관. 자, 그러면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부터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공장용지 하나 있고요.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뭐다? 장이죠. 틀렸고요. 유원지도 들어와 있네요. 유원지는 원이죠. 틀렸고요. 주차장도 들어와 있네요. 차죠. 주 해서 틀렸고요. 광천지는 이 네 가지에 없죠. 그러면 뭐다? 광. 그럼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목장용지는 여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다? 목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틀린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만일에 틀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위에처럼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네 가지를 꼭 적어놓고 문제 푸는 습관 들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이룬다, 그죠? 합격을 만들어낸다, 그죠? 좋은 습관. 그래서 자꾸 알고 있어도 계속 짚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우리 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그죠? 지상경계 결정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단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라라는 말은 단서 조항은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풀 때는 고저무중, 고저유와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매견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연접 때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높고 낮음이 없다 이라면 고저무중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라면 해면과 수면을 합치면 해수면이 되죠. 해수면만. 그죠? 만자가 가득 찰 만자자. 그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맞네요. 자,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암기할 때 토지절상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그쵸? 근데 경사면의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쌓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했나요? 그렇죠.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바깥 외 어깨 견자 그래서 바깥쪽 어깨선 근데 바깥쪽 하단 부분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럼 연접되는 토지 안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면 높고 낮음이 있다. 그래서 고저 유하 이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단부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에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형의 유형이니까 7번 이런 유형은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고저무중, 해수면만, 토지절상, 토지편입 외견, 고저유화. 우리 암기할 때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꼭 기억해 둘게요. 8번. 자, 면적이다. 그죠? 자, 면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 순간 뒤에 어떤 지문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얘네들은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실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요. 달리 말하면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니까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면적 측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요.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이게 지적 도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면의 경계선을 그렸잖아요. 그죠? 면적은 도면에서 측정하거든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면 면적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지 않으면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달리 말하면 검사 측량을 왜 하니? 이렇게 물으면 도면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검사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자, 등록 전환 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전환은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할 것이고, 등록 전환 측량에 의해서 나온 면적값이 있었겠죠. 그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선생님, 네.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값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요.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내는 이런데 만약에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과하더라도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값을 등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면적을 등록하기 전에 선조치 사항이 있다고요. 선조치 사항이 뭐냐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경계 또는 면적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후에 정정 후에 옮겨 등록한다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자, 면적은 어디에 등록해요?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다? 면적대장에만 이렇게 암기했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일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가 그 면적의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 물어본다, 그죠? 물어보면 항상 뭘 돌려라? 선, 이렇게 선. 그럼 선을 어디에다가 체크할 건지. 그러면 자연수의 뒤에서 체크할 건지, 소수점 뒤에 체크할 건지. 이걸 제가 좀 크게 적을게요. 1, 2, 3, 4, 점, 2, 5, 0, 1. 제가 좀 크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이렇게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앞에 걸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척이 제시되어 있어야 돼요.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 이라면 소수점 첫째 자리 뒤에서부터 손을 가리고 1000단위 축척이라면 자연수 이후부터 손을 가리면 돼요. 근데 축척이 제시가 안 돼 있죠. 그럼 힌트를 내어준다고요. 이게 그거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빛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된다고요. 이 경위의라는 글자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경자가 우리가 경도할 때 경, 위자가 위도할 때 위자예요. 그럼 경위 측량 방법은 경도와 위도, 달리 말하면 평명, 직각, 종, 횡, 수치값을 나타낼 수 있는 측량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시행한 지역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죠? 두 번째,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는 지역이니까 우리 어디에서 손을 가리자?
소수점 첫째 자리 뒤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정답은 1234.2 아니면 1234.3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의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3일 건지 2일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판단할 때는 이제 뒷자리 숫자를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0.0501 다시 적어볼게요. 0.0501 이거죠. 판단해야 될 값이 올릴지 버릴지. 근데 기준값을 항상 적으라고 했다 그죠? 기준값은 0.051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 0.0501이 0.051대입니까? 0.05를 초과했나요? 초과했죠. 선생님 조금 초과했는데 그래도 초과잖아요. 얼마만큼 초과한 거예요? 0.0001만큼 초과한 거죠. 초과했으니까 뭐 해라? 올려라. 그래서 올리면 얼마로? 0.3. 그래서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5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면적에서 중요 지문들 다 출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차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거고 초과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옮겨 등록한다는 거. 그러니까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에만. 그래서 면적 대장에만 이렇게 암기했고. 그 다음 경위 측량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경계점 좌표노프가 비치된다. 그러므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그럼 첫째 자리 이후부터 손으로 가린다.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결정해 놓고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한다. 근데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저처럼 항상 단수를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루틴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렇게 해서 8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9번. 공간정보의 구성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9번 유형의 문제도 심상치 않죠.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적공부의 복구는 승인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자, 항상 지적 공부 비치, 보관, 발급, 열람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주의하셔라 라고 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 딱 나오는 순간 지적 공부는 보관권자도 지적소관청, 발급열람도 지적소관청인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지문이 안 떠오르면 잘 안 보여요, 지문이. 자,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그럼 이때 누가? 그렇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발급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통의 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발급 열람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비교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 발급이나 열람 신청을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면, 동의 장이라는 거. 이때 발급 열람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네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여기까지 맞죠? 네, 관로도 볼게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죠. 금방 그 봤잖아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이 2번 지문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지적소고의 연구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 체계의 연구에 보존한다고요. 2번 지문을 유심히 읽었으면 3번은요. 절대로 답을 체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승인사항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승인 자체를 받지는 않고요. 누구에게 신청을 하느냐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국장, 그 다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게 뭐 해야 한다? 신청해야 한다. 요 지문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승인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승인사항이 없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누구에게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5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이 지문 또 기억해 두셔야 되죠.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가 누구냐?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국장 들어가는 거 몇 개? 3개가 있대 있죠. 그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가 이거죠.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예요? 2가지 더 남았잖아.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또 하나 더 있죠.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지적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 해서 국장 3개 들어가는 거 딱 체크해 두시라고요. 됐죠? 좋아요. 그럼 물론 동형 2회분, 3회분, 4회분에 이 국장과 들어가는 지문 하나 나왔으니까 또 나머지 2개 지문 제가 동역에 넣어놨을까 안 넣어놨을까? 넣어놨겠죠. 이게 어떤 식이든 분석해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다 분산해서 2회, 3회, 4회 분산시켜 놨습니다. 하나씩 지문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지문들을요. 3번, 4번, 5번에 묶어서 한번 내보거든요. 묶어서 내면 사람들이 우리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 국장에서 그때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찢어 놓는 거야. 어차피 시험도 찢어서 나오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키워드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복구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과 지적공부는 반드시 비교한다. 그죠? 정보처리 시스템은 비치보관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여기서 누가 들어온다라는 거다? 읍면동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요 지문은 간단하게만 좀 암기하고 갈게요. 범위지역에 따라서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누구에게도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됐고요. 그다음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가 누구냐? 국장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신규 등록 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규 등록.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 지문 1번 지문. 간단한 지문이지만 아주 중요 지문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세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 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이 질문 중요하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직권정정 사유를 암기하고 있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 9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잘못 다르게 들어가는 질문이 있잖아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수수료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뭐 특이사항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하는 평범한 지문들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등록사항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등록사항은 역시 마찬가지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 지문 나오면 자, 반드시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 쓰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보지 말고 밑에 것부터 하는 거야.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토계기는 어디에만 사는 계기? 대장에만 사는 계기. 이렇게 딱 적어 놓고. 고유번호 나오면 뭐 빼고, 고유번호 나오면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나머지 등록. 지분 나오면 단독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그러면 공대에만 이렇게. 면적은 면적 대장에만 이렇게. 이래 놓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럼 이거 적는데 2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적어 놓고 보라고요.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해야 될 사항 골라라. 그럼 대장, 토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네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는데 나머지 등록되네요. 그러면 이거 맞네요.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 맞네요.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하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러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니은하고 뭐다? 디귿.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나오면 통상 4개에서 5개 지문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지문 샵에 적어 놓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해요. 됐습니다. 1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지문도 상당히 중요 지문들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이 아니라 어디에는? 지적도에는. 임야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함께 비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표시한다?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 1번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도면의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고 이 지역은 면적의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고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토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중요 지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 지문에서 특이점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임야도하고 비치될 수 없고 항상 뭐하고 비치된다? 지적도하고 비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 도각선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한다라는 거. 그 다음 면적의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라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비치되는 공적 장부가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비치된다라는 거. 면적을 결정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면적의 결정 단위로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죠. 자, 13번.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부동산 종합 공부 너무 중요하다, 그죠? 네, 1번.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기록되죠. 왜? 부동산 종합 공부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해서 등록합니까? 그렇죠.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되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면 가격과 뭐다? 이용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될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이걸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48조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갑골구의 기록사항들. 근데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형의 지문을 볼 때는 이 지문을 자주 봤거든요. 이 지문. 그래서 제가 거꾸로 내본 거예요. 즉, 부동산 종합 공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건축물의 표시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데, 건축물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한다? 지적 공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뭐에 관한 사항, 뭐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는데,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내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미등기 토지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일단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뭐예요?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근데 설문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미등기 토지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미등기 토지라면 등기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를 복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 정답 4번이요. 그럼 선생님 지적공부 등본,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토지등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러면 지적공부 등본과 토지등 정리결의서, 얘네들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로는 활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여러분이 익숙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뭐냐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아닌 것, 그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전부 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인 것,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도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이건 2가지인데 설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등기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는 될 수가 없고, 그럼 뭐가 된다?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역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7가지를 암기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2가지는 일단 다 되죠. 그다음에 지적 공부 들어가는 글자 몇 개? 3개. 지적 공부 등본,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개. 그럼 총 5개죠? 해놓고 지적 측량, 토지동 정리결의서와 측량 성과도, 달리 말하면 측량 결과도 2개 합치면 총 7가지까지 해서 딱 마무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15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